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의 혼술 1월 5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의 최대 약점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계속 정무 기능이 좀 모자란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비서실장을 했던 김대기 전 실장이 정책통이죠. 경제관료 출신의 정책통이고 정무수석을 지낸 이진복 수석도 그다지 정부 초기에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특히 이 대통령실에서 정무 기능을 좀 강화를 하고 정무적 판단을 하면은 집권 여당과 조율이 잘 돼야 되죠.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 복이 없었습니다. 집권 전반기에. 처음에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 하다가 갑자기 여당 대표가 된 이준석이었죠. 이준석 체제 더 말할 것도 없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어떤 정무적 기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만 자초를 했습니다. 범여권 안에서.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었었는데 짧게 재임을 했지만은 뚜렷한 존재감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약체 대표, 역대 최약체 대표다. 이런 혹평까지 들을 정도. 이준석은 역대 최약체 이런 것을 떠나서 아예 부담만 되는 정부 여당의 집권 세력의 부담만 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상당히 약했다. 사상 최약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니까 여론전에서 민주당과의 여론전에서 판판이 졌죠. 후쿠시마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도 못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파상적인 공격 이것도 제대로 방어를 못했고 다수당의 행포로 이것저것 법안을 밀어붙이는데도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못했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것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여론을 완전히 세울 수 있는, 여론을 완전히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 기능이 약체였고,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책통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심지어 처음에 기자들 앞에 나타난 것도 취임하고 한참 후였죠. 한참 후에 기자들과 상견례를 하는 그 정도로 어쨌든 정책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론전에서 판판이 깨지는 그런 상황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30%대 중반 박스권에 갇히게 하는 그런 요인도 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총선을 한 100일 앞두는 시점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동훈 현상이야, 집권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서 한동훈 현상이야 많이들 분석을 하고 저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는데, 자, 집권 여당 손발을 맞추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격 교체가 됐죠. 이관섭 처음에 국정기획수석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취임을 했고 그 다음에 정책실을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실장을 또 초대 정책실장을 맡았는데 수석은 차관급이고 정책실장은 장관급이죠. 정책실장을 맡았는데 바로 며칠 사이에 한 짧은 기간에 정책실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비서실장으로 전격적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도 정책통입니다. 고향이 경주고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경북고등학교를 나오고 행시를 거쳐서 기재부, 산자부 차관까지 했죠. 정책통이지만 상당히 정무적 감각이 있다. 그런 평가를 정책기획수석할 때부터 받았고, 사실은 이 경북고라고 하면은 TK 정치의 본류죠, 본류고, 그래서 이 TK 출신 정치인들과 이관섭 지금 비서실장이 관료로 있으면서도 TK 출신 정치인들과 잦은 접촉도 있었다.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정무적 감각이 아마 그때 좀 체득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 제가 이 이관섭 실장의 정무적 판단력,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가 하면은 바로 오늘 제가 그 오후에 전해드린 이 특검법, 쌍특검법을 바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 그리고 향후 대응 이런 것들을 이관섭 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실장이 그 정무수석도 있고 홍보수석도 있는데 이관섭 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또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 특검법이 악법이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제1야당 대표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대기 체제와는 좀 다르다, 그런 평가가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들었죠.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속전속결로 행사하고 나서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실명으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보통 비서실장이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익명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뭐 고위 관계자, 뭐 최고위 관계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오늘은 실명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 핵심 내용은 제가 전에 드린 대로 일단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목적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기 실장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이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었는데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다. 마치 이 여당 대표가 브리핑하는 듯이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1일에 신임 비서실장으로 업무를 시작을 했으니까 며칠 안 됐는데 5일 만에 첫 공개 브리핑을 했는데 그 공개 브리핑이 바로 지금 전국의 내관이 되고 있는 이 쌍특검 거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이 총선까지 이것이 계속 이 쌍특검 전국이 계속될 텐데 민주당이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뭐 권한쟁의 심판까지 막 걸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당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는데 확 바꿔진, 확 달라진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 그리고 이관섭 비서실장 체제에서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내용을 그렇게 쭉 설명을 했고 이게 왜 악법인지를 설명을 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보완책도 다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백브리핑을 하면서 보완책도 다 그 특별감찰관제 국회에 요청을 이미 해뒀다. 그래서 추천이 오면은 그것을 특별감찰관제를 임명을 해서 특별감찰관은 이 대통령의 친인척, 배우자를 비롯해서 친인척, 그리고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시하는 그 감찰관이죠.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패싱했습니다. 임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특별감찰관제를 임명을 하겠다는 것과 제2부속실을 다시 재설치하는 이런 방안까지도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용산 분위기, 김건희 특검 전국에서 용산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이관섭 비서실장이다. 상당히 정무적인 그 기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여당보다, 정부 여당보다 더 강하게 이 김건희 특검법 전국에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 시절에 이 김건희 특검법이 상특검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그렇지만 이건 악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 절차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의 방점을 찍은 걸로 본 그 언론에서 그러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이게 총선용이라고 하니까는 총선 끝나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총선 후 특검론이 대안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가 된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냐? 특검 절대 수용 불가. 총선 후든 전이든 특검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어쨌든 그 여당 안에서 총선 후에
특검 이런 말이 나오니 대통령실에서 이 특검 절대 수용 불가, 심지어 이런 말도 했죠. 대통령실에서. 아니 지금 악법인데 총선 끝나면 악법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총선 후도 안 된다는 이런 강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지금 그것을 직접 주도한 인물이 바로 정책실장이었던, 그때까지는 정책실장이었던 이관섭 비서실장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관섭 정책실장 시절에 KBS에서 지난달 24일에 KBS에 직접 출연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책실장인데 그때까지는 저희들 입장은, 그러니까 용산의 입장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이 공개적으로 처음 나왔죠. 그래서 이관섭 정책실장의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홍보수석이나 정무수석이 아닌 정책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밝히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나흘 후 28일에 전격적으로 정책실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날이 바로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된 날이죠. 자, 쌍특검법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했는데, 그날에 이관섭, 정무적 판단이 뛰어난 이관섭을 비서실장으로 올리고 김대기를 퇴임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승진 기용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비서실장으로 옮겼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 감각을 높이 평가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대기 실장이 갑자기 교체가 된 것도 이관섭 실장이 쌍특검법을 둘러싼 이렇게 주도권을 용산에서 주도권을 쥐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그렇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건의도 했겠죠. 자, 그런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전격적으로 비서실장이 교체된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뭐 관료출석이긴 하지만 국정기획수석 시절부터 정무적 판단 능력을 많이 발휘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또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장면도 노출이 됐었죠. 민주당에서는 시비를 걸었지만은 당연히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직접 공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 부분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외에, 도이치 특검 외에 50억 클럽 특검법도 공격을 했는데, 지적을 했는데, 이관섭 실장이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은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이 특검은 민주당도 아니고 정의당이 혼자서 특검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이 그런 것을 추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자, 이 논리로 이재명을 직접 공격을 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아마 이 호흡을 맞춰서 투톱으로 윤석열 정부 중반, 임기 중반을 이끌어갈 인물로 그렇게 여권 안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관섭의 등장, 한동훈에 이어서 이관섭의 등장도 정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북권의 혼술이었습니다.